빅머니 빅이슈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감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밤 독일의 9월 제조 PMI가 1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증시의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네, 독일 경기의 하강 국면.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또 최대 경제국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어떻게 보면 새벽에 나온 뉴스가 좀 다소 충격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 경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서너 달 전서부터 얘기가 지속이 됐었죠. 이에 따라서 ECB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PMI 지수가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달에 43 부근에 있었던 PMI 지수가 42까지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재 절대치로 본다라면 5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의 어떤 절대 수치보다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가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이 지금 독일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유럽 경기도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고요. 유럽 PMI 지수도 5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5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수축 국면이 아니다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PMI 지수가 전월 달에 51을 기록했던 것이 50.2를 기록함으로써 이 또한 추세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음번 지수 발표 때는 50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현재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현재 지금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전체가 하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 둔화 시그널에서는 재정위기 이야기가 2014년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브렉시트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경제에 미치는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유로존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브렉시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현재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가 아직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영국 총리가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정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점이 유럽 경제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또 유럽 경제를 현재 짓누르고 있는 것은 역시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이번에 ECB가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시피 무역 갈등 속에 유럽도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역 갈등과 유럽이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생산하는 것들의 30%는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간다라기보다는 유럽을 통해서 우회 수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국 생산물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유로존도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국내 증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뉴스만은 아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점, 마이너스 0.4에서 0.5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유동성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 있다라는 점은 현재 유로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악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일부 은행권에서 판매된 DLS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 5.5%대 후반으로 현재 밀렸기 때문에 손실률이 현재 8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DLS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확정된다라면 투자 자산이 줄어든다는 면에 있어서도 국내 증시에서는 결코 호재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면, 유럽 쪽의 리스크 요인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